네, 질문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에게 이 볼 원작 소설을 준다고 원작 읽으셨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보면서 사실 영어로 만들기 너무 힘들 것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사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자를 가지고 약간 인간의 성과학 이런 게 책 자체가 그런 게 읽었으니까 책 약간 우화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 이런 스토리라인 진짜 뻔하잖아요. 여기 임무위원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수상하지 않았겠어요? 보자마자 그랬을 때 바로 법인이었잖아요. 그 스토리라인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데 그 책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거죠. 스토리보다도.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아예 감독 같은 경우 아까 호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호러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원래 호러 잘하는 연출 잘하면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을 다 호러 연출 잘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짧게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단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책이 딱 보고 있으면은 이 책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이제 그 처음 안에 딱 악마 때문에 뿔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속마음을 토로하고 막 이런 데에서 커질 것 같았었는데 딱 이야기가 과거로 가요 일단.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로 가는 거죠 쫙 이제.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이제 보면은 일부러 확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이야기를 확장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우화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딱 그래서 걔가 죽인 사람이 니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금방 나와요. 그 얘기도 심지어 이렇게 원작에서도 되게 금방 나오고 나오자마자 딱 그런 다음에 과거 얘기로 쫙 가요 오히려. 그래서 애초에 이 원작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영화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비교적 각색을 갖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들을.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그 악마 얘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 되는 것들 뺀 거는 오히려 약간 조율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약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그 부분들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갖다 이렇게 말로 집어넣고 막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영화는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토로를 잘하면 이제 다른 게 잘한다는 얘기는 사실 토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감정을 일단 건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포가 있으면 이제 반대편에 좀 그런 유머가 있을 텐데 이게 워낙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공포를 잘 다루는 쪽은 이 유머를 또 잘 다루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사를 통해서 좀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두 명의 이제 대표적인 감독이 이제 샘 레이미와 이제 피터 잭슨을 둘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호러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미디나 드라마 그러니까 피터 잭슨 감독은 이제 천상의 피조물들이라는 영화로 이 사람이 그냥 예전에 뭐 고무인간의 제호나 데돌라베지 그런 피떡칠 영화가 아니라 아주 이 섬세한 그런 감정 그런 어떤 멜로몬의 어떤 성격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호러 팬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지옥 풀치 같은 감독은 호러가 아닌 다른 장르 모든 어떤 장르를 다 섭렵을 했지만 그 사람이 만든 뭐 서부 영화나 멜로나 에로 영화들은 사실은 언급 대상이 되질 않거든요. 그게 어떤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감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 저기 원래 원작에서도 그 설정이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암으로 죽고 여자도 암에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부한 설정이 엄마는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언니가 있어요 원래는 이 안에서 책에서는 언니가 근데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 다음은 네. 역시 그런 설정입니다. 다음 질문. 뿔이 계속 서서히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냥 꽉 튀어나오고 있다니고 그게 좀 다른 어떤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뱀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도 아니고 좀 연관성도 없는 그런 좀 장면에서 등장해서 점점 뱀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서서히 자라는 거라. 뿔이 자라는 거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뿔이 자라는 건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뿔이 있다라고만 나오고 이제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뱀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처음에 사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뱀과 사탄이 거의 동일시가 되고 있고 일반적 악마가 부리는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제 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작을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일테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폐 공장 같은 데서 뱀들이 막 몰려드니까 약간 얘가 이제 악마처럼 막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막 저희가 이제 일장 연설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악마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막 악마를 원래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화가 맞아요. 사실 이제 우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우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딱 눈으로 보기 때문에 리얼리티적인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죠. 저기 뱀이 막 나와서 막 근데 사실 책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혀 책으로 보면 그냥 당연하게 뭐 뱀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 안에서 뭔가 되고 있고 뭔가 같이 막 집회도 열고 막 이렇게 악마의 집회라고 하는 사바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화로 보면은 약간 리얼리티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제 보면 오히려 원작에서 나온 것보다 뱀이 조금 나아요. 더 오히려 원작에서 막 뱀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뱀이 하는 역할들이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그런 뿔과 이제 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주인공이 어떤 그 마음이 어떤 점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게 점점 들면서부터 뱀이 점점 주인공이 좀 친숙해지잖아요. 뭐 이렇게 몸에도 감겨오고 그런 과정에서 좀 뱀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뿔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뿔이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 극중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이제 굉장히 성격이 조금 거칠게 좀 변화하는 게 일단은 어떤 좀 그게 일종의 뭔가 좀 어떤 남성을 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뿔이 완전히 자라났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거친 좀 마초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묘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뼈리 조금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본인 자체에 좀 겁도 많고 약간 좀 소년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였다가 좀 자라면서 이제 어떤 좀 성인으로 변해가는 일종에서는 약간의 남성의 어떤 좀 성기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는데 가장 착한 일했을 때 뿔이 제일 컸거든요. 다음 또 한 장면 때문에 그러는데 그 위를 맨 마지막에 증거라는 그 뱀이 이제 위에 몸을 뚫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뚫고 나올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좀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설정을 집어넣었을지. 근데에서 모르겠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이게 그냥 질식으로 나와요. 질식.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모관으로 들어가서 딱 멈춰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뱀도 죽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같이 죽은 걸로 나와요. 뱀과 이렇게 리가 이제 같이 질식한 걸로 나오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제 그 배를 뚫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영화적인 스펙터클 볼거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 점들도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뱀이라는 상징은 항상 순환이거든요. 순환. 그리고 갖다 이제 완벽하게 자기의 꼬리를 물고 들어감으로써 이제 되는 존재인데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이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지옥으로 가자. 계속 이제 자기는 이미 지옥으로 가서 악마가 되었고 리 너도 역시 마찬가지 갈 것이고 그러면 리도 자기도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순환적인 어떤 같이 가고 같이 죽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잘. 저는 그냥 그런 장면 자체가 주는 게 일단 어떤 징벌의 어떤 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나쁜데 이 사람이 더 나쁘면 아무래도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징벌의 어떤 표현 수위가 좀 더 올라가야지만이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좀 아무래도 좀 수긍을 하거나 속 시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일 먼저 했는데 이 영화 지금 잠깐 보면 요새 미국에 많이 나오지만 그 게이 코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뚱뚱한 친구 맞아요. 그게 호러의 그런 식의 게이 코드 등장하는 게 많이 없었던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영화 지금 요즘 영화적인 유행으로 들어왔을까 아니면 원작에서 들어왔을까 아니면 새로운 경향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러에서 동성애는 뭐 워낙 오래돼가지고
자체가 또 원래 굉장히 잘 또 맞기도 하고 원래 뭐 그런 흡혈귀 영화들 보면 왜뭐 여자 뱀파이어가 여자 그 목을 물 때 보면 그게 어떤 뭐 피를 빨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성적인 어떤 그 비주얼로 좀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70년대는 그 레즈비언 뱀파이어 시리즈 프랑스에서 장 롤랑 감독이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동성애 자체가 이제 뭐 사실 지금 요즘 뭐 어떤 아무래도 게이 코드라는 게 어떤 조금 트렌드가 됐는데 어떤 그런 점에서 어떤 느끼기보다는 어떤 장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워낙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원작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릭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이 영화하고 아마 이제 원작하고 가장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좀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인 이건 같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적인 성격들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이 동성애 코드를 갖다 집어넣은 것들은 약간 좀 이제 유머들, 약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갖다 간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봐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여성 동성애 같은 경우는 레즈비언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게이들은 그렇게 의외로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테면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트러블러드 TV 드라마에서 트러블러드 보면은 게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갖다가 이제 되게 주인공 같은 경우들도 게이가 있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은 요즘에 약간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로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걸 약간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약간 좀 이제 보였다는 점에서 좀 농담으로 갖다 이제 그거를 쌓은 거죠. 원래 그 저희가 이제 보는 게이 어떤 그 코드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예쁘잖아요. 잘생기고. 근데 이거 이 혼수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떤 그런 거에 좀 반기가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현실도 생각. 가깝지 않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혼수 쪽이 어떤 동성애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오히려 현실과는 좀 더 정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집에 가겠습니다.